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달째 4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00명을 넘어선 건 지난 1월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자가 쏟아진 이후 지금이 최대치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와 기존 감염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구 보험회사, 의료진과 환자 등이 감염된 광산구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4차 유행 이후 광주에서는 2달째 4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특정 장소 중심이 아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산발적 감염이 지역을 넘나들고 있고 접종률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접종 후 감염 사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되레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4차 유행의 흉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에도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어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술을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는 주점, 이른바 홀덤펍이 지역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게임을 빙자한 도박판이 펼쳐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방역 수칙을 서슴없이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찰이 들이닥친 여수의 한 홀덤펍. 유흥업소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겼지만 방금 전까지 게임이 진행된 듯 포커 테이블엔 게임칩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이 홀덤펍은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이중 잠금 장치와 암막 커튼까지 설치해가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갈 때 이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갖고 들어갔는데 22시가 넘어도 4명 이상이 안 되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숨어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스포츠처럼 건전하게 카드 게임을 즐기자는 취지에서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 하지만 지역 홀덤펍에선 방역 수칙 위반에 게임을 가장한 도박까지 이뤄지는 등 변종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은 지역 골목 상권에까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여수경찰서는 여수 홀덤펍 4곳의 업주와 손님 등 20여 명을 불법 도박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에서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고가의 양주로 바꿔주는 등의 사행성 도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개로 온 손님에게만 현금을 환전해주고 환전액도 많게는 손님 1명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수법도 교묘하고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홀덤펍 간판을 걸고 있다 하더라도 게임 코인을 고가의 경품이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건 명백한 불법 도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은 해당 간부와 피해 직원을 분리 조치하고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성희롱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 공무원이 오늘 직위 해제됐습니다. 직위 해제된 사람은 4급 서기관 A 과장. 간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서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인 B씨에게 사적인 성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하 직원은 독립적 조사기관인 인권옴부즈맨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광주시는 분리 조치를 위해 B씨를 다른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은 신고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성희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조사의 과정을 거치자면 직접 만나서 어떤 진술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을 만들고 해서 이제 그걸로 조사 결과 보고를 할 거고요. 광주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기간, 추가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A씨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홍 후보는 당과 자신을 분리해서 평가해달라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인 진충보국을 방명록에 기록한 홍 후보는 묘지를 참배하며 5월 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홍 후보는 5.18을 탄압한 세력들을 이미 단절했지만 당 인사 중에 가끔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호남 민심을 달랬습니다. 특히 당은 미워하더라도 자신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좀 미워하시더라도 홍준표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호남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주 시민으로도 1년 4개월 살았고. 같은 당의 경쟁 상대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토론도 하지 않고 자신을 추대해달라고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선 기본 시리즈를 들고 나와 국가재정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포퓰리스트라고 혹평했습니다. 국가재정을 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 근데 그게 제대로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면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호남 공약으로는 4대 관문 공항론을 내세우며 무안공항을 광주공항과 통합해 호남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명의 예비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90년대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내세우며 호남 민심에 구애한 홍 후보는 호남 첫 행보에서 당과 선을 그으며 타 후보들보다 먼저 호남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꺾인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가을 장마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열흘가량 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더위 속 여름이 그린 수채화는 더 짙어졌습니다. 여름꽃 백일홍은 배롱나무 위에서 오밀조밀 얼굴을 내밀었고 불볕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연꽃의 청순한 자태도 눈에 띕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확연히 선선해진 날씨 덕에 꽃구경에 나선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롭습니다. 너무너무 다니기도 괜찮으면서 꽃도 예쁜 그런 시기가 됐죠. 더위가 한 발짝 물러난 사이 이제 좀 집 밖으로 나서볼까 싶었지만 오늘 밤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비 소식에 실망스러운 마음도 가득합니다. 좋고 서늘한 날씨에 비가 온다니 참 섭섭하고 실망이 많네요. 비 안 오니까 이렇고 오늘은 좋은데 앞으로 좀 다니기가 거부가겠어요. 오늘 밤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열흘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을 장마가 오는 셈인데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직 내일까지의 강수량만 정확히 예보된 가운데 다음 주 강수는 최근 일본과 중국에 쏟아졌던 국지성 폭우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일본 쪽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에 의한 비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토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비와 계속되는 더위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임금 협상 갈등으로 공장 일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농성을 잠시 중단하고 협상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 크릴룸 등에서의 농성을 유보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부터 사측과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은 동결하고 휴가비 일부를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 의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전현직 목포시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경찰이 목포시 의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목포시 의회 A 의원이 호텔 건립 예정지로 알려진 고하도 분교 부지를 자녀와 장인 등의 차명으로 사들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서 부동산 관계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필지를 사들인 목포시 의회 전 의원 B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여수시 월내동 여수산단 내의 한 발전소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관계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전소 전기 설비를 점검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교육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전남교육청 납품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광주 서구 의원 B씨 등 5명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선거일을 제외한 날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해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사립학교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를 구성했습니다.